2026년 설날,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가요?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좀 특별하고 독특한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즐기는 걸 넘어서 한 해 전체를 설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통 설날하면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 만나고 즐겁게 보내는 날이잖아요. 그쵸?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르침은 여기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즐기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철학의 핵심은요, 설날이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1년,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한 해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해 전체를 결정한다고 보는 겁니다. 미래를 만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모든 건 에너지, 우리말로 기운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새해의 에너지를 어떻게 재정비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에서는 기운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한 해의 운명을 결정하는 생명에너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설날이 이 기운을 쫙 모으거나 반대로 흩어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럼 이 좋은 기운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멘토나 스승님, 아니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어른들, 이런 분들을 찾아뵙는 게 핵심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기운을 얻는다. 이게 그냥 만나서 얘기 나누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복을 받는 기술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과연 뭘까요? 그 기술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덕담입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순수한 에너지를 직접 전달하는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모든 덕담이 똑같은 힘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덕담에도 질량이라는 게 있어서 그 에너지의 퀄리티나 무게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질량이 높은 아주 묵직한 덕담을 받아야 내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죠? 도대체 누구를 찾아가야 그 질량 높은 덕담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놀라실 만한 부분일 겁니다. 이 가르침을 보면요, 성공한 사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을 먼저 찾아가라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몸이 편찮으시거나 힘든 상황에 계신 부모님 또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덕담을 받으러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께는 잘못된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는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으시죠? 이 강연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못된 덕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주면 안 돼. 그래서 자식이 안 찾아온다고 섭섭하게 생각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힘든 상황 자체가 그분의 삶의 방식에서 온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나오는 덕담은 좋은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이 오지 않아도 서운해하기보다 자식이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나 힘든 분들을 아예 만나지 말라는 뜻은 또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중요한 건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 이 가르침이 아주 구체적인 방문 순서를 딱 정해줍니다. 자,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설날 당일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약 15일간입니다. 이 기간이 바로 골든타임인 거죠. 이때는 좋은 에너지를 받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보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모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올바른 순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정월 대보름까지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을 찾아가서 질량 높은 좋은 기운을 듬뿍 받는다. 두 번째, 그렇게 내 에너지를 꽉 채운 다음에 아프시거나 힘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때는 내가 덕담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모아온 좋은 에너지로 부모님께 용기를 드리고 힘을 드리는 것. 이게 진짜 자식의 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내 잔을 채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이 가르침에서 말하는 우주의 질서인 셈이죠. 이 질서를 따르는 게 후배로서 또 자식으로서의 진짜 도리라고 아주 강조를 합니다. 이런 설날의 행동 원칙들이 그냥 잘 살기 위한 팁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우주적인 법칙의 일부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법칙입니다. 이 가르침의 배경에는 정법시대라는 개념이 깔려 있어요. 올바른 법의 시대라는 뜻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에 맞게 바르게 행동하면 삶이 즐거워지고 그 이치를 어기면 바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복을 빌기만 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바른 행동을 해서 내 노력으로 복을 만들어가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설날에 보내는 방법도 결국 이 정법에 맞춰서 복을 얻는 하나의 과정인 셈입니다. 이렇게 거창한 우주법칙 이야기에서 이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결국 올바른 삶이라는 것도 아주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정법 시대에 맞게 바르게 산다는 게 좀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강연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건강 습관 한 가지를 알려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비법은 바로 레몬차입니다. 만드는 법도 정말 간단해요. 따뜻한 물 한 컵에다가요, 레몬 2조각 넣고 소금을 아주 살짝 한 꼬집만 넣어서 잘 저어주세요. 이걸 자기 전에 딱 한 잔 마시는 겁니다. 최고의 보약이라고까지 하네요. 이렇게 매일 꾸준히 마시면요, 면역력도 좋아지고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도 싹 풀린대요. 감기 예방은 물론이고 잠도 솔솔 잘 오게 한다고 합니다. 올바른 삶을 위한 작지만 정말 강력한 시작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함께 살펴본 설날을 보내는 법 어떠셨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좀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시작을 어떤 기운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2026년, 여러분은 어떤 에너지로 가득 채우고 싶으신가요?